용도지역? 용도지역이 뭔데? 땅에도 용도지역이 있어? 용도지역 난 잘 모르겠는데? 안녕하세요. 이박TV의 달려라 이박입니다. 오늘은 용도지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토지를 매입할 때나 토지의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 중에 용도지역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토지는 각각의 지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토지에 지목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용도지역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도지역은 토지를 매입할 때나 투자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용도지역에 따라 건축의 규모나 개발 계획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 용도지역이라는 것은 토지의 가치를 말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으로서 토지를 매매할 때 꼭 보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럼 용도지역을 설명드리기 전에 과연 우리나라에는 몇 가지의 지목이 있는지를 한번 검토해 보는 시간을 갖고 용도지역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목이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서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에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고요. 지목의 종류 및 구분에 대한 정의는 같은 법 제67조 그리고 시행령 제58조에서 전, 닭, 가수원, 목장용지, 임야, 대지, 공장 등 총 28개로 구분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목을 보시려면 등기사항 증명서,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등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용도지역이 향후 토지의 쓰임새라고 말한다면 지목은 현재 쓰임새라고 보시면 됩니다. 필지마다 하나씩 지정하게끔 되어 있고요. 토지의 성격, 용도 등을 나타내는 것으로 국가가 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토지의 소유권자가 각종 법률에 따라서 지목 변경을 신청해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지목에 대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설명드리기로 하고 용도지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도지역의 정의를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용도지역은 토지의 이용이나 건축물,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서로 중복되지 않게 도시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용도지역이라고 합니다. 용도지역은 도시의 이용 실태 및 특성, 그리고 장래의 토지 이용 방향, 지역 간 균형 발전 등을 고려하여 구분하고 있습니다. 도시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더욱 세분화되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에 의해 추가적으로 세분화하여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용도지역의 유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용도지역의 유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용도지역은 총 4개로 상위 용도지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도시지역이고 두 번째가 관리지역입니다. 세 번째가 농림지역이고 네 번째가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총 4개의 상위 용도지역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또 여기에서 4개의 상위 용도지역은 각각의 세분화된 용도지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도시지역을 보시면 도시지역의 목적은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돼서 그 지역에 체계적인 개발, 정비, 관리, 보전 등이 필요하다라고 판단되는 지역의 도시지역으로 지정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개발, 정비, 보전을 할 수 있도록 미리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서 시행하는 지역을 도시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도시지역은 전에 말씀드렸듯이 세분화된 용도지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총 4개로 이루어져 있고요.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그리고 공업지역, 그리고 녹지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거지역을 보시면 주거지역의 목적은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지역에 지정을 하는 거고요. 이 주거지역에서도 또 하위 세분화 지역으로 나눠집니다. 그 지역이 뭐냐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제1종 전용주거지역, 제2종 전용주거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
그리고 마지막으로 준주거 지역으로 총 6개로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상업지역을 보시면 상업지역의 목적은 상업이나 그 밖의 업무에 대한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지역에 상업지역이라고 용도지역을 지정을 하는데요. 상업지역도 역시 하위 세분화 지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가 중심상업지역, 그리고 일반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으로 총 4개로 세분화되어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공업지역을 보시면 공업지역의 목적은 공업의 편익 증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지정하는 게 되어 있고요. 역시 여기도 하위 세분화 지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가 전용 공업지역,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일반 공업지역, 세 번째가 중공업지역 등으로 총 3개로 세분화되어 있고요. 이제 네 번째 녹지지역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녹지지역의 목적은 자연환경, 농지, 그리고 산림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녹지의 보전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 지역에 녹지지역이라고 지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녹지지역도 하위 세분화 지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가 보전 녹지지역하고 두 번째가 생산 녹지지역,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연 녹지지역, 총 3개의 세분화된 용도지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도시지역 내에 상세 세분화되어 있는 용도지역의 각각의 건폐율과 용적률 등을 표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시는 표가 도시지역의 용도지역별 건폐율과 용적률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도시지역 내에 세분화된 4개의 용도지역이 있고요. 용도지역별로 또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세분화되어 있는 각각의 건폐율과 용적률을 나타내는 겁니다. 구독자 여러분들도 토지를 매매하시거나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시면 내 토지의 용도지역이 어떠한 형태로 되어 있는지를 보시고, 그리고 건폐율과 용적률을 이 표와 같이 건폐율이 몇 % 이하이고 용적률이 몇 % 이하인지를 확인하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자, 이제 그 다음으로 상위 용도지역에 대해서 검토하는 시간을 또 갖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이제 관리지역입니다. 관리지역의 목적은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해서 도시지역과 같이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지역입니다. 관리지역은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도시지역, 농림지역, 환경보전지역의 완충지대 역할을 하는 지역으로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의 하나입니다. 개발과 보전을 동시에 목적으로 하는 복합적 성격을 지니고 있고요. 필요한 보전 조치를 취하고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계획적인 이용과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이 관리지역입니다. 또한 관리지역은 총 3개의 세분화된 용도지역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전관리지역, 두 번째로 생산관리지역, 세 번째로 계획관리지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보전관리의 목적은 자연환경보호, 산림보호, 수질오염 방지, 녹지공간 확보,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해서 보전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되는 지역의 주변 용도지역과 관계 등을 고려해서 자연환경 보전관리지역으로 지정하는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생산관리지역 두 번째입니다. 생산관리지역은 농업, 입업, 어업, 생산 등의 생산 등을 위해서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판단되는 지역에 지정을 하는데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서 농림지역으로 지정을 하지 못하는 토지에 생산관리지역이라고 지정을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계획관리지역입니다. 계획관리지역의 목적은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예상이 되나 주변 자연환경을 고려해서 제한적으로 이용과 개발을 유도하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획,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판단되는 지역에 계획관리지역이라고 용도지역을 지정을 합니다. 그럼 관리지역 역시 상세 세분화된 용도지역별로 건폐율과 용적률이 틀리기 때문에 표로 한번 건폐율과 용적률을 보시겠습니다. 관리지역의 용도지역별 건폐율 및 용적률입니다. 관리지역은 총 3개의 세분화된 지역으로 나눠져 있고요. 첫 번째로 보전관리지역은 건폐율이 20% 이하, 용적률이 80% 이하. 두 번째입니다. 생산관리지역은 건폐율이 20% 이하, 용적률이 80% 이하로 되어 있고요.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로 계획관리지역은 건폐율이 40% 이하, 용적률이 100% 이하로 각각의 건폐율과 용적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건폐율과 용적률에 따라서 건축에 대한 규모를 정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상위 용도지역에서 세 번째인 농림지역입니다. 농림지역의 목적은 도시지역에 속하지 않는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구역 또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등으로서 농림업을 진흥시키고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판단되는 지역에 농림지역이라고 용도지역을 지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농림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은 국토부 장관 혹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쉽게 얘기해서 특별시, 광역시 시장이 되겠죠. 그 시장들에 의해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됩니다. 농림지역의 진흥과 산림의 보전, 육성에 필요한 조사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농림지역이라는 용도지역을 지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농림지역도 역시 건축행위가 가능한 지역들이 있기 때문에 건폐율과 용적률이 지정이 되어 있지만 전체적으로 농림지역은 세분화된 용도지역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이유는 농림지역은 농지법과 산지관리법, 그러니까 높은 산도 농림지역이고 농사를 짓는 지역도 농림지역입니다. 특이한 점은 세분화된 용도지역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단지 용도지역에서는 건축이 가능한 일부 지역들이 속해 있기 때문에 농림지역도 역시 건폐율과 용적률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거는 세분화된 용도지역이 없기 때문에 농림지역은 모두 동일한 건폐율과 용적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는 뒤쪽에서 용적률과 건폐율에 대한 거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로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입니다. 자연환경 보전지역의 목적은 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용도지역 중 하나이고요. 환경오염 방지, 자연환경, 수질, 수자원, 해안, 생태계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자원의 보호, 육성을 위해서 필요한 조사와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지역에 지정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연환경 보전지역에서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개발행위를 할 경우에는 건폐율이 20% 이하이고요. 용적률은 80% 이하입니다. 또한 개발행위 허가의 규모는 5,000제곱미터 미만을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고요. 그리고 자연환경 보전지역에서는 건축행위가 안 되는 지역이 80% 이상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이러면 지금까지 세분화된 용도지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렸고요. 그럼 전체 용도지역별로 각각의 건폐율과 용적률에 대해서 표를 보면서 설명을 다시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각각의 용도지역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고요. 지금 보시는 표는 세분화된 용도지역입니다. 총 1차적으로는 4개의 용도지역으로 되어 있고 그 밑으로는 7개의 용도지역으로 나눠져 있고요. 도시지역 내에 용도지역이 1차와 2차 그리고 3차의 용도지역으로 세분화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게 복잡하게 보여지지만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을 보시면 그 토지의 용도지역까지 다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꼭 용도지역을 확인해 보시고요. 다음으로는 용도지역별 건폐율과 용적률에 대한 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표가 용도지역별 건폐율과 용적률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이 중에서 건폐율과 용적률이 가장 높다라는 지역이 상업지역이 되겠고요. 도시로 따지면 도심의 중심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용도지역에 대한 설명 중에 농림지역에 대한 건폐율과 용적률 설명을 드리지 않았는데요. 맨 밑에서 두 번째로 보시면 농림지역이라고 있습니다. 그 농림지역의 건폐율은 20%고 용적률은 80%입니다. 자연환경 보전지역과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건폐율과 용적률에 대한 표를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내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용도 지역이 어떤 것으로 되어 있는지, 혹은 내가 사려고 하는 땅의 용도 지역은 어떤 것으로 되어 있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용도 지역은 토지의 투자 가치에 대한 사항을 미리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일 수도 있고요. 용도 지역에 따라서 토지의 가치가 틀려지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목도 중요하지만 용도 지역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모든 개발 계획에서는 용도 지역을 기준으로 해서 개발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용도 지역에 대한 것들은 꼭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구독자 여러분, 이 시간에는 용도 지역을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앞에서 간단하게 설명드린 지목에 대한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국가에서 지정하는 지목은 총 28개라고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이 28개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것을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끝까지 구독해주신 구독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이박TV의 달려라 이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